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을 보면 코스피의 외인과 기관이 또 2조 가까운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다소 약세장으로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추가적인 매도가 없이 일단 상당 부분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참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에서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이 블러드 총재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 또 어제 미 증시 또한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또 상승을 하는 이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은 필요할 거고요. 기대 수익은 대신 그렇게 높은 시장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 트레이딩과 박스권 장세만 연속이 될 거고, 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이 잘 가지 않는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계속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핫한 섹터는 아주 무지하게 핫했는데요. 어제 국내, 그러니까 6월 21일, 어제 이제 6월 20일까지 국내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동차 sek터의 수출입 데이터는 여전히 강한 수출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IT 반도체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쏘쏘고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전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당연히 반도체도 좋고, 당연히 자동차도 좋고, 당연히 화학, 모든 업종이 웬만해서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IT 반도체를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간밤에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제 안타깝게도 주변에 제 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이 잡코인이라고 하나요? 알트코인에 이 들어가서 완전 박살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막는다라는 점은 뭘 야기하냐. 과거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의 채굴을 막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이 D램의 수요와 이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은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이 미국의 IT 반도체의 이 전체적인 시황을 망가뜨리게 되면 말 그대로 D램의 마이크론과 이 GPU, 즉 그래픽카드의 엔비디아 등의 하락은 국내 IT 반도체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을 거예요. 왜냐? 작년에 가상화폐 또한 굉장히 뜨겁고 핫하게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채굴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던 그래픽카드의 수요와 D램의 수요가 더 이상 채굴을 못하게 됐을 시, 이 공급이 아니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차량용 쇼티지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려버릴 수도 있겠죠. 즉 자동차 섹터에는 호재가 훨씬 더 많고, IT 반도체 섹터에는 호재가 훨씬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자동차 부품 섹터에 물렸다면 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좀 물려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그 자동차 부품 섹터는 물려도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 IT 반도체보다도 여전히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핫했죠. 최근에 신고가를 만드는 섹터도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섹터죠. 그래서 이런 섹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물론 자동차 섹터에 포트는 있긴 있는데 솔직히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종목 선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저는 다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를 보면 아주 녹색입니다. S&P 500, 그 다음 다우, 나스닥 할 거 없이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전부 다 녹색의 이 물결이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던 게 이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이 경기 민감 섹터, 그 다음에 철강 섹터, 그 다음에 은행,
이쪽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이 성장주 섹터가 조금 밀렸죠.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IT 반도체 섹터가 좀 밀리다 보니까 나스닥이 그닥 많이 못 올라간 모습이나 이런 부분이 네, 국내의 경기 민감주 쪽에 오늘 강한 시세를 불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전일 이제 제가 이 공화당의 1조 달러 마지노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잠재된 호재라고 보면서 시장은 이제 오늘 뭐 당연히 미국 증시가 중요하겠죠. 미국 증시가 이 간밤에 올랐던 만큼의 캔들을 전부 훼손하는, 즉 하락 장악형의 캔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수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뭐 하락이 염려된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말 그대로 골드락스 장세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이고, 또 지수는 박스권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박스권 흐름상에서 잘 가지 않는 종목은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그리고 잘 가는 종목은 그냥 잘 들고 가는 그런 방법뿐이 지금 시장에 대응할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강한 종목 안에서 눌림을 보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자, 일단 나스닥 선물 약간 밀리고 있고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고, 해외 증시 전일 니케이가 마이너스 3%였죠. 그 마이너스 3%를 전부 돌려주면서 반등하고 상해도 괜찮은 모습 속에 오늘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도 0.7% 이상 상승을 하면서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코스닥이 그에 반해서는 좀 강한 모습이 좀 없었죠. 코스닥이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긴 틀에서의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수는 진행 중이다, 상승을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승 동력이다 라는 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7년 만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현대차 밸류체인의 현대위아가 거의 신고가를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동반해서 현대모비스도,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종목군들 뭐 화신전공이라든지 화신, 그리고 SL은 빠졌고 화신전공, 대유에이텍 등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우상향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계속 갈 거로 보여지고요. 몇몇 종목군들, 아직 좀 못 간 종목군들, 충분히 이 영업이익이 나는 종목군들은 추후에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자동차 종목 섹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이 뉴욕 증시에서도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는데, 일단 이 유가 관련된 섹터에서 최대 대장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도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에 계속 보면서 이 종목을 지우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네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서 일단 의미 있는 구간까지는 거의 올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 이 종목도 매도의 포지션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5조 시가총액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플랜트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의 대장주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이 추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종목이 눌림을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철강 섹터도 좀 강했죠. 동국제강 2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호실적 기대감으로 전부 다 강하게 올라왔고, 일단은 이 반등 자체에 저는 의미를 둬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강판을 오늘 좀 매매를 해서 뭐 짧게나마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짧게나마 수익을 좀 거두고 나왔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장 초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응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다른 것보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를 우리가 본다면 메타버스 테마가 가장 뜨거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도 이 박용진 의원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자이언트 스텝을 눌리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메타버스 테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보다도 글로벌 트렌드적인 부분이죠. 메타버스 올인하는 저커버그, 모든 예술 미디어 빨아들일 것이라는 주말 이슈와 함께 어제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옵티시스 뭐 등등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어제는 이 박용진 의원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걸 만들더니 오늘 시장에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된 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메타버스 출연이죠. 이 부분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장주로 옵티시스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게 1차 파동인데 여기서 굉장히 또 강하게 갔죠. 추후에도 대장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1300억대. 그 다음에 오늘 신규로 올라온 게 코세스인데요. 코세스도 좀 매매를 오늘 해서 짧은 구간에서 수익은 났는데, 여기서 눌림을 기다리다가 이거를 매매를 놓쳤고, 코세스가 과거에 이 구간에서도 메타버스 이슈를 띄었었습니다. 4월 28일날. 그러다가 이 음봉이 나왔는데 이 악성 매물을 오늘 소화를 했다.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관점에서 코세스도 이제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로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부분이 내일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메타버스 안에서 두 개 종목이 상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성 스펙 2호를 오늘 동시에 추천을 했었는데, 얘는 좀 체결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게 가지고 가지를 못했네요. 6,700원을 제가 받고, 이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갭 구간들 6,700원 라인에서 갭 구간을 메타버스 테마로 얘도 봤는데, 얘는 체결을 좀 못 시켜가지고 매매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이 합병을 하는 회사 자체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위즈 스튜디오의 자회사와 합병을 하죠. 그 이슈 때문에 삼성 스펙 2호가 메타버스 테마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이 삼성 머스트 스펙이 또 한 번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삼성 스펙도 굉장히 또 장중에 강하게 올라왔고요. 자, 자이언트 스텝을 볼게요. 자이언트 스텝 일단 오늘도 거래 대금 2,470억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시세적으로 보면은 장중 고가는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고, 거래 대금도 적당히 터졌다라고 봅니다. 일단 메타버스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이 종목은 눌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버텨주는 구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도 잘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신선한 테마로는 코세스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코세스 내일 눌림목 구간이 오는지 정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메타버스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네이버 제페토는 진짜 알체라가 참 연관이 많은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테마를 타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 더 잘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테마가 그 대장이 알체라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익 시스템 얘는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테마가 신선한 애들로 저는 갈 거라고 좀 보여줘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선한 쪽으로, 그러면 코세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관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북 경협주 이야기를 좀 해보죠. 남북 경협주 오늘까지 일신석재라든지 아난티 추가 상승을 일부는 했었습니다. 추가 반등을 일부 하다가 좀 밀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김여정 이 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김여정이
김여정 부부장, 네, 노동당 부부장이 이 미국의 말에 꿈보다 해몽이다, 흥미로운 신호다의 꿈보다 해몽이다, 네,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을 빠뜨릴 것. 근데 이런 말 때문에 저는 빠졌는데, 사실 오늘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의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신석재를 가장 대장으로 놓고 밀리면 하단 구간에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을 밑에서 받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이제 일정이 하나 있었죠.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다 일정을 미리 적어 놨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해서 20일 전으로 대선 출마할 듯하고 23일 수수실 CCTV 설치법 국회 논의가 예정됐다. 여기에 이제 아침에 제가 공지를 했던 거는 2시 30분에 이 수수실 CCTV 피해자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장중에 밀리면 이 하단 구간에선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가 저는 가능했을 구간이다 라고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 구간에서 같이 들어가서 네, 확정 매도를 좀 했네요. 9,500원에다가 그냥 갖다가 확정 매도를 좀 걸어 놓고 네,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 눌림 매매 관점에서 이제 KR넷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KL넷도 일단은 추가 하락을 좀 보였었으나 네, 반등을 해서 정확히 4,630원에 다 매도를 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심 종목으로 놓은 종목 중에 KL넷하고 이거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KL넷은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그리고 고려시멘트도 어제 들어갔었죠. 어제 매수를 정확히 5,060원 아래로 매수를 진행을 해 놓고 있다가 네, 오늘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네, 5,300원 구간에서 일단 다 팔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려시멘트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홀딩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그냥 팔면 된다라고 보여줘요. 어차피 이번에 시세 내고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근데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응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오늘까지 뭐 특별한 뭐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이 내일까지 단일가가 진행이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진행 중이고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단일가가 끝난 이후에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이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바이오라든지 아직 그 구간에서 좀 밀리고 있죠. 일단은 현대바이오는 대장에서 좀 빠진 걸로 좀 느껴집니다. 대장에서 좀 빠진 걸로 보여주고, 자, 메디톡스가 시간 외에 네, 시간 외에 좀 이슈를 만들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내일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라강과 이 종목군들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내일 좀 강하게 시세를 줄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 또 메디톡스도 시간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OLED나 지금 시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특징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KG EPS라든지 실적 기대감으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뭐 덕산, 하이멧, 네오룩스라든지 뭐 종목군들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냥 고가놀이 하고 있는 종목군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달려가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달리는 말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눌릴 때, 수급이 끝나지 않는 때 네, 매매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눌림목 매매라든지 철저하게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오히려 시장에서 좀 살아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종목군들이 가는 종목만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그런 종목을 못 잡는지 저도 말을 하지만은 왜
KGETS를 매매를 못하고 왜 이거를 사지를 못하는지, 그거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위에 있어서 이 매수가 두렵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저도 과거 책에서 봤던 말인데, 신고가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고가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말 그대로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 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의 벽을 타고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일 때, 지금 이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꺾일 때 아마 모든 시장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 주도주가 먼저 꺾이면 먼저 빠져나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더 빠져버립니다. 그런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라는 점만 좀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카페에 이 신청을 하실 때, 네,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야 이게 제가 문자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꼭 전화번호 남겨서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